헤즈볼라는 오늘 밤 바로 북부를 다시 불태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 지휘부의 핵심을 타격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의 누적 수치는 며칠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지켜본 우리조차도 놀랄 만큼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저희 안부를 물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원하신 분의 은혜로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녹음을 할 수 없었고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쟁 18일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몇 시간 동안 세 가지 매우 심각한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레바논과 이란에서 동시에 대규모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경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전쟁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 즉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뉴스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정한 규모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에 집중해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란 내 9,300개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공격한 목표물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45건의 표적 제거, 14명의 이란 고위 관리 제거, 그리고 1348명의 이란인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57,095건의 경보 또는 사이렌 이란에서 480건의 발사, 레바논에서 907건의 발사, 3,500명의 민간인 대피, 19명의 사망자와 3,000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전체 지역으로 넓혀본다면요. 이 표에는 또한 공격받은 미군 기지 13곳,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976기, 드론 2176대, 그리고 사망한 미군 병사 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우리가 단순한 소규모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적인 지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맥락입니다. 이제 18일째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가장 시급한 현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오늘 밤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가는 테러 단체가 최근 몇 시간 동안 준비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 즉 레바논과의 국경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주로 북부를 겨냥한 것이지만 이란과의 협조하에 국가의 중심부를 노리는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전의 긴장 구조 상황과 비슷하게 하룻밤 사이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란이 합동으로 약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복합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군대가 이런 식으로 공격 경고를 할 때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지난번을 미리 경고하지 않아 소문과 불안, 그리고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던 것을 교훈 삼아 사회에 사전에 경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투명성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쟁이 역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격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발표가 거짓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이고 매우 확실하며 또한 매우 중요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알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북부 사령부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공습과 지상공격, 헤즈볼라 지휘부에 대한 감시, 그리고 지금 당장 공개되지 않는 다른 조치들로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식은 내일이나 앞으로 며칠 안에 업데이트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지 당국도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에서는 어제 공격 시작에 대한 가능한 시간대까지 언급되었고 주민들에게는 대피소 근처에 머물며 후방사령부의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부 도시 시장들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 대략 그 시간대가 바로 이 영상이 나갈 현지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가 최근의 긴장 구조를 성공으로 해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라의 상당 부분을 매번 울리는 경보에 신경 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즈볼라가 며칠 간격으로 이런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드시 하룻밤 사이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지속적인 위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교전이 시작된 이후로 이미 헤즈볼라 대원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격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약 220발의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예정된 발사의 약 3분의 1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즉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군은 작전 요원들과 발사대 그리고 발사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실제로 발사된 약 200발의 로켓 중 단 2발만이 피해와 경미한 부상을 일으켰고 모든 드론은 요격되었습니다. 즉, 헤즈볼라는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이지만 이스라엘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작전의 일부 과정을 차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상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공격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일같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이 그렇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매우 복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전한 순간부터 매일같이 공격이 이어지는 날과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오늘 전면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항공기와 드론을 이용해 이란 내에서 공중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이란 국민에게 정권을 정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으며 공군과 해군 간의 협력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간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미국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목을 끄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많은 놀라움이 남아있으며 이 전쟁은 교묘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후방사령부가 준비를 하는 동안 공군은 계속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베이루트에 있는 조직본부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레바논 수도에서 밤사이에 여러 지휘본부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베카 계곡 지역의 3개의 발사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추가 발사대와 탄약 저장고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단순한 국경 위협으로 보지 않고 이란 측의 직접적인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발사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며칠 동안 새로운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 전선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오늘의 소식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지난 6년 동안 바시지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골람세라 솔레이마니가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바시지는 이란 내에서 주요 탄압 작전들을 주도했으며 심각한 폭력, 대규모 체포,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시지는 단순한 소규모 세력이 아니라 정권에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이 조직은 혁명 수비대의 한 분파로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소위 민병대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직은 잔혹한 내부 통제 도구로 변했습니다. 이 조직은 대학, 학교, 공장, 그리고 정부기관에도 존재합니다. 이 조직은 수십만 명의 현역 회원과 약 100만 명의 예비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조직은 억압, 감시, 침투, 규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시지의 수뇌부를 타격할 때 단순히 군사지휘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포기구 중 하나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타격은 알리 라리잔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군은 어젯밤 테헤란 한복판에서 군사 정보와 특수작전 능력에 의해 유도된 정밀 타격을 수행했고, 이로 인해 라리자니의 제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라리자니는 이란 최고위층 내에서 가장 오랜 경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이미 제거된 알리 하메네이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 그는 사실상 정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고, 이스라엘 및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을 주도한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치 군사적 조율과 정권의 국제 활동뿐만 아니라 이란 내 시위 탄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제거된 것으로 알려진 수백 명의 이란 고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 중에서 이번 제거는 체제의 안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목에 $10,000,000의 미국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소란을 피우려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지휘 구조에서 전체적인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타격한다고 해서 이란이 내일이나 일주일 안에 붕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란이 수년 동안 소모전에 대비해 준비해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발칸반도에서의 작전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휘부, 미사일, 심지어 핵 인프라의 일부까지 여러 곳에 분산시켰고, 그중 일부는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군사 및 정치 지도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분산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군사 목표와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여전히 작동하고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역 사령부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부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분산화는 이란에게도 위험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역 지휘관들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오판이 늘어나고 통제되지 않은 갈등 확산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방어망을 압도하고 상대방의 대응 비용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따르면 그 전략 덕분에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 문제가 몇 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의 이른바 중추적인 거점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작전입니다. 즉 그들의 미사일 시스템, 군수산업, 핵시설, 그리고 전략적 인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끝장낸다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나라와 이란 정권 같은 구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역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듯이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거대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전쟁이 이틀이나 사흘 밤에 끝날 거라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적인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전전선, 즉 가짜뉴스도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알마샤리 통신에서 이란이 이미 여러 명의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자료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모사드 국장, 국가안보부 장관, 공군 사령관, 군정보국 메무국장, 신베트 국장, 그리고 네타냐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는 이들이 마치 제거된 것처럼 얼굴에 X 표시를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 누구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제거되었다는 거짓 소문이 드러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빠르게 퍼지면서 며칠 동안 큰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 정권이 내부와 지역 내에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허구의 전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아랍 국가들과 이란 자체에서도 소셜미디어와 전반적인 인터넷이 매우 통제되고 엄격하게 감독되고 규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서방의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실제 선거를 보여줄 수 없을 때 그들은 승리를 조작하고 사상자를 조작하며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성공의 이미지를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네트워크에 당신이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텔아비브 공항이 완전히 파괴되고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들도 파괴되었으며 신베트 사무실도 완전히 파괴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모사드 사무실도 파괴되고 나옵니다. 결국 이란 정권이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이미지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가짜뉴스 미디어 캠페인의 일부일 뿐이며 여기에 엄청난 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늘이나 터널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 인식, 선전, 그리고 각 진영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관여하는 능력에서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전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사 전선인가요? 아니면 심리적 전선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공유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확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며칠 전 이스라엘은 혁명수비대 해군본부를 해체했습니다. 이곳은 고위 지휘관들이 작전을 관리하고 해상 테러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 해군 부문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과 동맹 테러 단체들에게 해상으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서는요. 즉, 이것은 단순한 행정 구조가 아니라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듯 최소 300명의 바시지 민병대원이 이란 내에서 벌어진 야간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보도한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이 점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내부 도구 중 하나의 작전 능력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은 여러 지휘 및 물류센터를 타격했으며 이들 시설에는 시위 감시와 진압에 사용되는 수백 대의 차량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타격이 아니라 정권의 내부 통제기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종합해보면 상황이 꽤 분명해집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매우 긴장된 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와 베카에서 해당 단체의 인프라와 지휘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알리 라리자니와 바식 최고위층과 같은 막강한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은 기괴한 선전으로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더 강하게 타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지휘 능력을 더 잘 유지하느냐, 그리고 누가 자기 국민과 이 지역 앞에서 서사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받은 제 인상은 18일째인 오늘이 아주 분명한 결론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당장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민감한 지점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아직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속적인 압박의 논리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경고해온 레바논발 대규모 포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 전쟁의 다음 장은 몇 시간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공유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